우리 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개를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세. 관세.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네.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완성차 메이커들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돼서 이제부터 환경 규제를 우리가 철폐를 하겠다. 전기차 안 팔아도 되고 그냥 기존에 팔던 것처럼 내연기차 팔아서 돈 벌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트럼프가 된다라는 게 확정이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혼란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나중에 방향성을 잘못 잡게 되면은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시는 분마다 이 얘기를 여쭙게 되는데 날씨 참 춥죠. 네, 굉장히 네. 춥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주실 얘기는 대선 관련 얘기입니다. 네. 미국 대선과 관련돼서 주목해야 될 산업이라든지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지 말씀을 듣고자 모셨는데요.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뭐 결국에는 미국 대선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네. 트럼프가 과연 재선에 성공할 것인가 뭐 이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쪽 뉴스 지상들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정말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구심들 내지는 우려들이 생겨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상황은 뭐 11월 5일이 대선이고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 출마 자격 가지고도 지금 말이 많기는 합니다만 제가 맞습니다. 알기로는 2월 8일 뭐 최종 판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현재 여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문제 없이 그렇죠. 될 것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워낙에 이제 정책 방향성 자체가 네. 뭐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랑 너무 이렇게 반대되는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재선이 됐었을 때 뭐 그 과정에서 임팩트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거기에 이제 좀 시장에서는 많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변화가 네.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이제 IRA를 포함한 친환경 정책들의 방향성이 굉장히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완전히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 부활, 이 두 가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산업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 친환경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정확하게 어떻게 반대 방향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했었던 발언들 그리고 지금 아젠다 47이라고 해서 내가 재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뭐 이런 정책들을 바로 행정명령으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아젠다 47이 47대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공약들인 뭐 거죠. 그런 네, 것들이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IRA를 포함한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을 위한 정책들 이것들을 다 폐기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전기차로 전환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친환경으로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제 산업에 투입됐었던 정부 지원책들, 보조금들 이런 것들이 좀 회수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우려들 이런 것들이 지금 표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상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이 친환경 정책 쪽입니까? 가장 큰 거는 친환경 정책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역에 대한 네. 어떤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들이 관세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지난번 임기 때에도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관세 부과 위협을 휘둘렀었죠. 실제로 차광에 대해서는 뭐 반도핑 관세가 부과가 됐었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안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뭐 20% 이상의 높은 고관세를 물리겠다. 뭐 이런 것들을 위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상호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서
미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응하는 상계 관세를 우리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편적으로 10%의 관세를 물리겠다. 한마디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이제 자동차 워낙 또 잘 아시니까 자동차 연비 규제나 전기차 의무 판매 비중 없애겠다. 뭐 네. 이런 공약도 들어가 있고요. 중국 배터리 회사가 보조금을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좀 강한 메시지도 있는데 이것에 따른 국내 업계 영향도 당연히 우리한테는 중요할 텐데요. 연비 규제 철폐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은 약간 희비가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네. 같아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그래도 내연기관차 판매를 통해서 얻는 수입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비 규제가 철폐가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젠 어떤 탄소 배출에 대해서 그 부과되는 벌금이 굉장히 세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로 올라오면서 탄소 배출량을 초과를 했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 거의 한 2.5배 정도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없애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완성차 입장에서는 리스크 하나가 해소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지금 모든 완성차들이 다 전기차 전환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장기 플랜을 짜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정책들을 변경을 주게 되면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고 계획된 투자들이 또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양면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방대한 이야기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오셔서 이 부분도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안 분석도 비교를 해서 넣어주셨습니다. 트럼프 정부라든지 네. 이 바이든 정부 양쪽의 예산안을 분석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서도의 어떤 경제 정책의 변화가 읽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가장 큰 부분을 네. 보게 되면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개입을 좀 최소화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초 R&D 분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정부의 지원책들을 굉장히 강하게 펼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굉장히 일자리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초 R&D나 어떤 이런 투자적인 부분들보다도 실제로 미국 내에서 제조업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촉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쪽은 굉장히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어떤 산업 생산 이런 거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 한다면은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게 보면 친환경 미래 기술에 대한 어떤 투자, R&D 확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 뭐 일일이 다 분석을 해보자면 끝이 없을 텐데 우리 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몇 개를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의 특징 비교를 하자면 앞서서 말씀해주신 친환경이 가장 크고 뭐 그린 산업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몇 가지가 좀 눈에 띄게 크고요. 관세 관련된 부분이 물론 가장 또 눈에 띕니다. 어떤 부분도 짚어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세. 관세. 관세가 이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결정을 짓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네.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국의 대표 미국의 수출 품목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산업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다시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회귀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산업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고 그 수출 대수나 금액에 있어서도 사상 최대치를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서의 저항 내지는 정책적인 견제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자동차 수출이 급증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이게 좀 감소하는 트렌드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결국에는 미국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견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가장 좀 한국 경제에 있어서는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대응을 굉장히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책으로 트럼프 쪽의 정책으로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보편적 기본 관세도 네.
도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수입품의 일괄 10% 관세를 추가 적용 내용이고요. 트럼프 또 상호무역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계적으로 맞습니다. 평등화시킨다. 다른 나라가 뭐 100%, 200% 매기면 우리도 똑같이 똑같이 하겠다. 네, 하겠다. 네. 뭐 이런 건데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겠지만 어쨌든 미국으로의 수출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한테는 타격이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네. 관련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완성차 메이커들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공장을 세우고 뭐 인력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많은 준비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2025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들의 양산이 대폭 이제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게 돼서 이제부터 환경 규제를 우리가 철폐를 하겠다. 전기차 안 팔아도 되고 그냥 기존에 팔던 것처럼 내연기차 팔아서 돈 벌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난감해지거든요. 이미 투자한 설비 투자들을 지금 와서 사실 물리기도 힘들고 거기에다가 또 트럼프가 된다라는 게 확정이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혼란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게 또 나중에 방향성을 잘못 잡게 되면은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랬는데 전기차가 계속해서 많이 팔려가지고 설비 투자를 안 한 것들이 시장 점유율에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완성차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옵션들, 대안들을 두고선 열어두고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나 뭐 PHEV, 전기차, 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까지도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선 정책 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또 굉장히 또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만이 직면한 문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나라들 사이에서도 좀 소구할 수 있는 우리만의 경쟁력이랄까 지금부터 대비할 만한 이런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다양한 옵션들을 일단 카드들을 가져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에 대해서 대응책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하나에 좀 올인하지 않는 게 지금은 좀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재선이 되든 간에 미국 내에서의 자체 생산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을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견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지 생산을 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생산 체제를 완성하는 것이 회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환경 부분을 계속해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주로 좀 많이 했는데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시 미국 상장 기업 기후 변화 리스크 공시 의무화 확정이 전망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건 네. 또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나요? 결국에는 지금 보게 되면은 사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는 굉장히 이젠 친환경 기업이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죠. 네. 친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최종 제품이 전기차나 아니냐 이것만을 따질 뿐만 아니라 모든 전 생산 과정에 있어서의 탄소 배출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게 정말로 친환경적으로 생산이 되느냐 여기까지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과정도. 그렇죠. 그 네. 과정까지. 왜냐하면은 뭐 몇몇 어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들이라든지 굉장히 탄소 배출량이 많은 경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 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전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친환경적인 측면들을 측정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많이들 의견들이 갈립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아니 우리가 전기차를 만드는 친환경 기업인데 우리가 또 친환경 인증을 받으라고 그걸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니네가 조달하는지 당연히 알아야지. 우리가 그거를 보고선 평가한 권리가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누가 진정한 친환경이냐 또 시각이 바뀔 수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요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보고서에 미국 댈러스 연준 에너지 서베이 결과도 중요하게 좀 시사점으로 넣어주셨거든요. 요거는 요약하자면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셰일가스를 채취를 하는 오일 리거들이 보게 되면은 특히 중소형 리거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재무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일 채굴하는 어떤 코스트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작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좀 M&A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에너지 가격 전망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향후에 앞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봤었을 때 에너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들어서게 된다면은 어떤 에너지 소스를 가지고선 생산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가격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오일 채취도 늘어날 거고 네. 이런 과정에서 M&A를 통해서 대형 리거들을 중심으로 산업이 또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내 오일 채취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눈여겨야 되는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일 연구위원의 보고서도 여러분 참고하셔서 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재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